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다가 코스닥에서 이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지만 코스닥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코스닥도 분명히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이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2배 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그렇게 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른 종목이 많아도 그냥 보합권에서 약간 지수 이제 상승 폭이 약간 이제 좀 떨어지는 뭐 0.2, 0.3%대 그런 식의 상승 종목들이 많았고, 빠진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오늘 요즘에 계속 이제 이 금융주들 그뭐 US 뱅코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면서 6%, 7%, 10% 이런 식으로 며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중소형 금융주들에 대한 그 우려 그 유동성 위기 우려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끝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 주 안에 극적인 타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오늘 좀 늦게 제작을 하게 돼서 지금 이미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개장을 했는데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0.11%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개장 후 8분 9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대까지 이제 상승 폭을 높여 가고 있고요. 지금 역시나 종목별로도 지금 보면은 애플 시총 1위 애플이 0.36% 상승 중이고, 또 테슬라가 0.26% 상승 중이고, 또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존닷컴도 1.77, 1.81% 오르고 있고, 포드모터 0.35%, 또 뭐 있을까요? 뭐 바이두 마이너스 2.46, 루시드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0.56% 상승, 니콜라는 마이너스 1.37% 하락. 오늘은 또 우리 증시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미국은 어땠나 잠깐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마이너스 0.41, 파이자가 마이너스 0.61, 나스닥 지수도 0, 나스닥 지수가 0.35%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12분 지났는데 0.11%에서 이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장 초반 분위기. 오늘 선물 지수가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아마 내일 어떻게 될까 좀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선물 지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선물 지수도 이따가 물론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선물 지수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면은 선물 지수 제가 창을 다 지워버렸구나. 네, 선물 지수 다시 잠깐만요. 자, 다시 띄워서 보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개장을 했지만 또 이제 선물 지수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물 지수를 살펴봐야만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가 이제 나오는 건데, 미국의 선물 지수 지금 보면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많이 하락하나요?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87포인트, S&P 500도 마이너스 5포인트. 근데 나스닥은 플러스 27포인트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다우존스는 또 마이너스 72, 뭐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증시에서는 분위기가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 지나갈수록 오후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582종목이 올랐고 코스피에 273종목이 빠졌습니다. 0.83% 올랐고 코스피 100 대형주들이 1%, 1.00%가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다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993종목이 올랐고 481종목이 빠졌습니다. 0.2%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 0.59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이 왕창 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면서 이런 지수 역전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현재 선물지수는 뭐 상승 중이긴 합니다. 나스닥과 근데 S&P 500은 하락 전환을 했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0.25% 상승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22%가 하락을 해서 1334원대, 국제유가는 2.78% 올라서 72달러대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원화 강세 등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약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 그리고 뱅크런 불안 완화로 상승 마감, 이런 분석이 제목이 달렸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와 지역 은행들의 뱅크런 불안 완화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최근에 상승했던 바이오 그리고 엔터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개인 매수세 기반으로 반도체와 기계 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히토류 사용 중단 소식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분석이 났는데, 페라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료를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놨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요거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요거는 제가 뭐 주말이라든가 다른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나오고 뭐 몇 종목이 그랬는데 이게 아직 못 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종목들이 잘 갔는데 아직 못 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오늘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 나오고 크게 올라간 종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예 뭐 못 간 종목들이 또 있어서 실적 괜찮고 전망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매수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시총 상위주들 봐야죠. 코스피는 온통 붉은 색깔입니다. 삼성전자가 1.85, 하이닉스도 1.85, 뭐 좋았고요. 기아가 2%대, 현대모비스 2%대, 자동차와 반도체가 단연코 좋았고, 빠진 종목은 삼바 마이너스 0.89, 네이버 마이너스 0.23, 카카오 마이너스 0.87 이렇게 움직였고요. 코스닥은 온통 파란색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대 상승, 펄러비스와 JY 펜터가 0.5에서 0.2에서 0.5%대 상승 나왔고, HLB가 어제 급등했더니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마이너스 9%대 하락이 나왔고, 케어젠 마이너스 4%대 하락. 오늘 로봇주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장 초반에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며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시초가가 아니죠. 시초가보다 400원인가? 600원인가? 600원인가? 제가 시초가보다 약간 낮게 이제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조금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 더 잘 간 애들이 많았어요. 뭐, SPG라든가 오늘 좋은 종목이 많았는데, 로봇주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고 있어서 내일 또 하락을 할지 어떨지는 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로봇주들도 비슷합니다. 뭐 최근에 그 SBB 테크라든가 뭐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기계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퍼스텍이 21%대, 한국 주강과 DY 파워가 6%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빠진 업종, 전기 가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서울가스와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마이너스 2%대 하락했고, 삼천리와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가 가장 좋았어요. 뭐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KNJ 11%대, 라운테크와 서울반도체 10%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제약이 많이 빠졌죠. HLB 마이너스 9.47, 보로노이 마이너스 8%대, CTC바이오 마이너스 7%대 하락했고, 오른 종목은 유틸렉스와 메타바이오메드가 또 애니젠까지가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광동제약이 4%대, 동화약품, JW생명과학, 동성제약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마이너스 5%대, 한미약품과 경보제약이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528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YG엔터테인먼트 과열 종목 지정이 됐었네요.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압도적으로 많았고,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역시 오늘도 가장 많았고, LNF, HLB, 서울반도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이 전체 거래 대금의 62.63%가 공매도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했고요. 동원산업, 롯데쇼핑, LG유플러스, 아모레퍼시픽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크리스 FNC, SFA, TCK, 메가스터디 교육, 아난티 순이었네요. 자, 지금 이제 그 2분기하고 올해 하반기 이제 예상치, 증권사들의 예상치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분기에 기업 실적이 나아지기가 좀 어렵다. 그럼 3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삼성전자 실적 개선되면서 3분기에는 반도체가 저점을 지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경기 자체가 바닥을 지나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 금리 인하는 내년 아마 1분기 이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곧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금융 이제 그 증권사들 보면은 전망치 보면은 DB금융투자가 3천, 이제 하반기에 3천을 얘기했고, IBK도 2,800. 그런데 주식시장이 금리 이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다라는 전망치도 나왔죠. 삼성증권이 2,200에서 2,600 사이의 박스권,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런 거 보면서 저도 한번 그 전망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이제 악재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주봉을 펼쳐놓고 이제 보는 건데요. 제가 234를 얘기를 이제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거 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5월 중순이잖아요. 2분기에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구간이 2,600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2017년, 18년도에 최고점이 2,600포인트였거든요, 코스피가. 그래서 2,600까지, 주봉상으로 2,600까지 올라가면 아마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증권이었나요? 2,200에서 2,600 사이에 박스권이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보면은 2022년도 하반기와 올해 초에 2,2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2,500포인트 넘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2,200까지 하락을 하려면 또 상당한 우려, 뭐 경기 침체라는 게
더 나빠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구간이 이 분홍색 구간 240주 선이 이번 주의 저점이었거든요. 2400포인트대 후반, 2500포인트대 초반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아지고 업황이, 그 업황 앞으로의 전망치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주가가 빠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의 끝, 그러니까 6월 말쯤에 최저점을 245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40 주선 정도를. 그리고 고점은 2600포인트. 일단 2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반도체 경기 살아나고 금리 동결,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 유동성 위기 뭐 해소 이런 것들,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아마 상당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제가 요 라인 그려놓은 게 120주 선이 꺾여 내려오는 지점과 만나는 2720포인트, 한 27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3분기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최대치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저는 내년에 대한 기대, 뭐 금리 인하 기대,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때는 최대 29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900포인트는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저점 부근, 저점 지지받았던 그 라인 정도 되는데 최대 2900포인트. 그러면은 2450에서 2분기가 지나가면 이제 제가 2600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50에서 2900포인트 사이, 이 구간이 올해 연말까지의 구간인데, 제가 생각하는 구간인데, 그게 상승 이제 추세를 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분기 때 바닥이 2450이지, 뭐 3분기, 4분기 때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주가를 한 단계 정도 또 끌어올리면서 이 파동을 치면서,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지나면서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파동이 있잖아요. 상승했다 내려갔다, 상승했다 내려갔다, 이 주기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2700포인트 때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전망을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수급이 550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1200원 끌어올렸고, 제가 67,000원 쪽으로 향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67,000원대 계속 가줄 거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개인만 매수 500원이 빠졌고 추가 하락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역시 개인만 샀고 3일 연속 개인 매수, 외국인 3일 연속 매도. 오늘 주가는 3,000원이 빠졌고요. 외국인이 여기서 매도량을 좀 더 늘리거나 그러면은 이보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고 300원 올렸는데요. 헬스케어는 개인만 매수,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매도, 기관도 10만 주 가까이 매도, 그러면서 1200원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 차이로 그냥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마찬가지 개인만 매수하면서 400원을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BM 0.65% 1,500원이 빠진 23만원, 에코프로 0.53% 3,000원이 빠진 56만 2천원, 셀트리온 0.06% 100원이 빠진 17만 2천원, 헬스케어 0.14% 100원이 빠진 7만 2,200원, 위메이드 0.11% 50원이 오른 45,600원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위쪽에 480일선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죠. 아마 이번 상승 추세는 481선 부근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마무리를 일단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 자리가 6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67,000원까지는 일단 상승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61선 부근에서 횡보라기보다는 61선에 기울기 맞춰서 약간의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체크하고 있는, 어떻게 할까 하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도 비슷합니다만 오늘 11선에 딱 만나자마자 하락. 그래서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3,000원 빠진 거고요. 셀트리온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십자형 패턴이 나와줬고 이제 아마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락을 해도 아래쪽에 뭐 5일선, 11일선, 21선이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는 어렵고 상승하기도 좀 어려운, 그래서 하락을 하되 이제 조금 빠지고 나면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명확히 또 드러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헬스케어도 481선 따라서 눈치 보고 있는, 올릴까 내릴까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고, 역시 이렇게 되면 내일 정도에는 바닥에 21선 정도 지지 받아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위메이드는 아래쪽에 121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121선의 지지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도 121선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 위쪽에 저 위에 있는 241선 부근까지 올리려면 조금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121선을 하향 이탈하면 비중 줄여야 됩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다우존스, S&P 다 하락, 나스닥이 강보합 정도인데, 자,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은 선물지수가 다우존스 마이너스 95 비슷하죠.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4.25 거의 비슷합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50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의 선물지수 상승 폭이 굉장히 크고, 다우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서로 엇갈리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지금 나스닥은 현재 11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나스닥이 개장 1시간 만에 0.29%로 상승폭을 약간 0.3% 정도로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글쎄요, 지금 종목별로 좀 보면은 어떨까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애플이 0.14%, 테슬라가 마이너스 0.44% 하락 전환을 해서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1% 상승, 그 다음에 포드모터 0.3% 상승, 아마존닷컴이 1.7% 상승.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라일리 마이너스 0.4% 하락, 파이자 마이너스 0.72% 하락. 마이크론 볼까요? 마이크론 3.97% 상승. 지금 반도체가 오늘도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오늘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 뭐 좀 볼까요? 인텔 볼까요? 인텔 2.3% 상승. 지금 오늘 반도체들은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도 잠깐 볼까요? 퀄컴 0.45% 상승. 오늘 2차전지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2차전지 좀 더 볼까요? 뭐 니콜라 볼까요? 마이너스 1.12.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0.56.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1.38. 니오 볼까요? 니오가 마이너스 0.81. 지금 2차전지들은 대체로 안 좋고요. 반도체 굉장히 좋고요. 바이오도 좀 대체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개장 1시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2차전지와 바이오는 좀 하락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빨리 요거를 오늘 중에 어떻게 올려드리려면은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때에서는 자정 넘기지 않고 올려드리려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